전국의 사관학교를 지원하고 수험생들 2023학년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워낙에 수학도 국어도 어려웠다. 영어는 이제 무난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아무튼 어려워져서 예상 커트라인이 많이 다운이 되는 그런 영향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 금년도 봤던 1차 시험 사관학교 수학. 자, 특히 이제 수 1, 2 아무래도 선택 과목은 좀 별로 어렵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수 1, 2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해설 강의를 맡아주실 우리 이강호 수학 팀장님, 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 선생님 올해 1년 동안도 이제 고생하셨고 또 내년을 위해서 좀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자, 금년도 사관학교 1차 시험 물론 이제 6월 평가원 시험도 지나고 나서 보게 됐고 또 이제 8월 평가원 시험도 앞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 브릿지로서 이제 사관학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일단 좀 우리가 특히 이제 진성 또는 허수 일종의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자기 실력 검증차 지원한 수험생도 있을 거고 진성 마인드로 진짜 사관생도가 되는 것을 자신의 어떤 운명으로 생각하는 수험생이 있었을 거라고 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하면 인하자를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실제로 평소에 점수가 나왔던 수험생들도 수학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나왔는데 총평을 하자면은 금년도 2023년 사관학교 1차 시험 수학은 자, 수 1, 2 중심으로 했을 때 어떻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관학교 이제 준비는 남들보다는 좀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도 7월 말에 보는 것도 있거니와 일단 전범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학교에서 나가는 수능 진도에 맞춰서 나가서는 이번에는 정말로 심하게 말하면 거의 15점 이상 점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기출문제가 사관학교 이외에 다른 기출문제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됐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특히 13번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객관식에 15번만 좀 어려웠는데 여태까지는 13번부터 내리 그것도 도형 문제로 빈칸에 이제 증명 과정을 이제 집어넣는 문제가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은 거기서부터 벌써 많이 좀 좌초의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꼼꼼히 저희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교과서의 개념을 더욱더 좀 숙성시켜서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 수학에서는 좀 손해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관학교 시험 등급제도 아니고 이제 사실 원점수로 이제 노출이 되는데 실제로 원점수가 이제 커트라인이나 합격선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를 환산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은 이제 13번 같은 경우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변별력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13번 문항을 맞은 수험생들은 표점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은 좀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있겠지만, 이런 선생님 진단하시기 금년도는 작년 대비해서 원점수 기준으로 8점에서 10점 정도가 하향이 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어렵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글쎄 막상 실제 점수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확하게 진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사료가 됩니다. 우리 대치동포는 서초방배원에서 공부했던 수험생들의 어떤 제가 중심으로 해서 여러 기타 많은 수험생들의 점수를 갖다가 추정을 해봤을 때 그랬던 얘기인데, 자, 일단 어려웠다. 근데 똑같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전체적으로 금년도 점수의 어떤 폭이 이제 있지만, 자,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주면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수 1, 수 2 정확하게 절반 11문항씩 했고, 우선 공통과목을 이제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4점짜리가 골고루 어려웠어요. 그래서 종래 수능에 또는 EBS 그런 모의고사의 문항 배치하고는 확연히 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수학이 이제 시간이 많다라고 좀 생각한 나머지 처음부터 천천히 이제 풀어 나가는데, 사실은 주관식도 쉬운 건 아니었지만, 왜냐면 주관식은 어차피 찍어서 맞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래는 어린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도 어느 정도 배려 차원에서 주관식은 확실하게 변별을 하는 반면에 객관식은 적어도 오지선다지만 어느 정도의 기량만 되면 한 2개 정도로 압축이 되는 그런 문제 난이도였어요. 12번, 13번 정도까지는. 근데 올해는 유난히 12번도 만만치 않았고 13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형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 맥락을 찾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14번도 좀 꼼꼼하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또 15번에 삼각함수를 이제 거의 뭐 굳히기죠. 거기서 뭐 굉장히 데미지를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잘 넘어가는 학생이라면 오히려 주관식에서는 좀 한숨 돌렸을 텐데, 특히 올해 이제 국어가 유난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국어 보고 한 20분 쉬고 영어 보고, 그다음 또 20분 쉬고, 그러니까 점심시간 없이 이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또 수학까지 들어가다 보니 수학이 좀 이제 점수를 많이 하려고 했을 텐데 객관식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주관식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한 개 정도 쉬웠고, 객관식은 정확하게 봤을 때 최소 3개는 어려웠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점도 사실 덜 떨어진 거예요. 국어에서 멘탈이 많이 망가졌다는 걸 감안하면 뭐 시험을 봐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현장의 상황이 뭐 항상 어수선하고 낯설고 그런 상황인데다가 1교시 때부터 국어가 너무 어려웠고 영어도 뭐 만만치 않았고, 그러니까 숨 돌릴 새 없이 점심시간도 없고 좀 20분 쉬었다가 바로 수학을 이제 들어갔으니 공동 과목에서 이제 이미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뭐 정신 바짝 차렸으면 평소에 수학을 조금 자신이 없는 학생도 요번에는 좀 노려볼 만하다. 뭐 위기가 그 기회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저는 늘 이렇게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이제 22문항의 공통과목이 선택 8과목인데, 일단은 뭐 객관식, 그 다음에 단답식, 이렇게 구분해서는 거의 뭐 수능의 맥락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글쎄 공통 항목에 보니까, 선생님께서 평가하시기를 기계적인 수능식 문제형을 넘어선 깊은 사고를 요하는 문항이 많은 편이었다라고 추정을 해보건데, 이 점에서 수능보다 좀 어렵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나요? 예, 그렇게 늘 아이들한테 제가 주의시켰고, 수능은 아무래도 이게 전국에 거의 5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대학군의 수준도 천차만별이고, 솔직히 뭐 수능에서 흔히 말하는 수포자도 꽤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로 냈다가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우리 사관생도 이제 지원하는 이제 군의 엘리트 장교의 코스를 이제 발을 디디겠다라고 마음먹은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 구력이 있는 학생들만 지원하는 시험이에요.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거저주는 문제는 앞 페이지에 한 4개 정도였고 3점부터도 그냥 간단하게 바로 주워먹는 문제는 없었고, 물론 그 정도는 다 풀겠죠. 그러니까 9번부터 4점짜리는 거의 모두 어려웠다. 그러니까 요령으로 공부한 학생은 정말 올해는 정신을 번쩍 이제 들었을 거다. 제가 이렇게 예상하고, 이제 확실히 수능과는 차별화되는 문제를 내는 걸로 이제 작년에 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더구나 사관생도가 되겠다는 학생은 적어도 고등학교 2학기 진입할 때 한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 수학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요 사안은 이따 문의 해설 강의 해주면서 좀 짚어주기 이제 바라겠습니다. 선택 과목은 이제 무난했다. 자, 평가인데. 자, 어찌됐든 이강훈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원주 선생님 등등 여러 수학 전문가들이 이제 그동안 지도를 해왔고, 아마 내년도에도 2024년도 이제 합격을 위한 고득점의 수학을 확실히 담보할 겁니다. 올해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많은 수험생들에 대한 득점, 고득점은 많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일단 2020학년도에 저희가 이제 소개 결과를 얻었고, 아마 금년도에는 이 이상의 결과를 분명히 수학을 통해서 또는 국어를 통해서 영어를 통해서 이룰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2024학년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학습이 이루어질 건지 한번 터치 한번 해주시겠어요? 수학 중심으로. 네, 우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꽤 많은 학교가 이제 수2를 이제 들어가죠. 근데 저희하고는 좀 더 발빠르게 어쨌든 7월 말일 날 이제 시험을 보는 거를 항상 이제 목표로 두고 거기에 모든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게 아주 촘촘하게 모든 과목, 국어, 영어도 마찬가지고 특히 수학은 중학교 도형부터 다시 한번 터잡기를 아주 튼튼하게 이제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듯이 9월부터 12월, 즉 가을 학기죠. 요 석 달 동안에 확실한 기초를 자기의 약점을 잘 이제 캐치를 해서 저희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이제 개인과의
마찬가지로 1대1로 환수 수업도 물론 진행하지만 학생들 수준에 맞게 이제 수준별로 문제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만족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2단계로 이제 윈터스쿨이 이제 하나 이제 승부를 이제 확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길목이 되겠죠. 두 달 동안에 어느 학원 못지않게 거의 뭐 2배 이상의 그 문제 풀이량, 그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안다고 착각했던 그런 이제 개념의 잘못된 이해도 완벽하게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원보다 또는 다른 이제 어떤 그 혼자서 공부하는 인터넷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초스피드로 3월 달부터 거의 실전 뿌리로 맹렬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거의 이제 한두 달 먼저 앞서요. 그럼 이제 열심히 노력한 뭐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처럼 이제 아이들의 눈빛도 벌써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학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 저희 학원을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근력을 아주 극대화시켜 줄 수 있고, 그다음 5월부터는 이제 거의 뭐 하루에 2번 정도 미니 모의고사로 계속 사관학교에 최적화된 그런 문제를 최대한 많이 저희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질문을 뭐 밤에 전화 와서 물어봐도 제가 열심히 카톡으로 이제 답변도 해드리고, 우리 노 팀장님 같은 젊은 양반도 뭐 온갖 이제 문제를 다 이제 만들고 최근의 경향을 이제 최대한 많이 이제 반영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일격필살 이런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관학교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떤 개념을 구조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의 세분화 이런 아주 큰 전략을 가지고 이제 수학을 여러분들이 아마 좀 지도를 받게 될 것이고, 이강원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여러 수학 선생님들이 아마 똘똘 힘을 뭉쳐가지고 적합한 사관학교에도 버전에 맞는, 자 물론 수능을 끼얹고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2024년도에 확실한 수학의 어떤 가능성을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금년도 2023학년도 수학 1, 2 중심으로 출제됐던 자 핵심적인 문제, 자 문항별로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문제 있죠. 아까 봤던 식으로 좀 약간 난도가 높아서 표점을 좌우하는 그런 성의 문제를 자 우리 이 강원 선생님께서 직접 해설 강의를 좀 해줄 거니까 끝까지 청취해보고 좋은 팁을 얻기 바랍니다. 선생님 좀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자 그런 해설 강의 진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이제 2023학년도 사관학교 제1차 시험 수학 공통문항을 중심으로 이번 문제 출제 성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학년 같은 학생의 경우에 정확하게 1년 남았죠. 앞으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어느 포인트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사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알려드리는 해설입니다. 우선 이제 사관학교 공통출제 2023학년도 1차 시험 이제 수학 공통과목 이 문항을 전체적으로 이제 훑어주면서 약간 해설이 필요한 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골고루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22문항 중에 11문제가 수학 1에서 그 다음에 11문제가 수학 2에서 출제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뭐 무난하게 지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 답은 27이 나오게 되죠. 자, 2번은 이제 수학 2입니다. 이 함수 fx에 대하여 이제 곱의 미분법을 쓰면 되겠죠. f'영의 값이 15라면 이 상수 a는 얼마이겠는가? 이제 미분 그대로 미분 그렇게 해서 0을 대입한 값이 15가 되게 해주면 간단하게 3a가 15가 되어서 a는 5. 그럼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은 이제 다시 수학 1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수열 빼먹을 수 없죠. 늘 나오는 이제 수열 문제. 이번에 등비 수열을 냈군요. 그래서 두 번째 항, 어떤 등비 수열에 있어서 두 번째 항의 값은 사고, 두 번째 있는 식이 있죠. 그럼 이제 공비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분자는 A1 곱하기 R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밑에는 A1, 그 다음에 A1 곱하기 A, 그 다음에 R의 6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제 공비 R의 값을 금방 구해낼 수 있죠. 그래서 R의 제곱이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4의 값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에서 A2하고 A2의 값을 먼저 활용하는 게 빠릅니다. A2가 4임을 이용하면 4 곱하기 R의 제곱, 그러니까 4 곱하기 2분의 1 그렇게 되니까 답은 2,
4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수학 2죠.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이제 늘 우리가 보던 문제, 특정한 요 지점에서의 그 주어진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그림을 보고 쉽게 푼다면 답이 4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은 이제 삼각함수 파트입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저기 5분의 1이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최고차의 계수 5분의 상수항 5분의 a, 그 식을 이제 연립해서 풀면 상수 a의 값을 무난하게 구할 수 있죠.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12 였습니다. 자, 6번 이제 수학 2예요. 이제 미분의 활용으로서 이제 극소에 관한 정보를 줬고, fx가 4차함수죠. 그 다음에 x 이퀄 a에서 극소이고 극대값 a 더하기 8을 가진다면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인가? 우선 요게 x 이퀄 a에서 극소가 되기 때문에 f'의 값을 구하는데, 자, 이 식을 잘 보세요. 지금 홀수차항이 없죠. 그렇죠. 이건 정확하게 요런 모양으로 되는 거죠. 적당하게 평행 이동을 하면은 이게 y축 대칭이 그래프가 되니까 이 극소 값이 똑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이퀄 a에서 극소다 라고 했을 때 f'을 먼저 계산을 해서 2x의 세제곱 더하기 2ax, 그 값이 0이 되게 하는 값은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 각각의 값에서 f'a가 대입이 돼서 그 값이 0이 되게 하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저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b는 7이 되고, 그러므로 a 더하기 b는 6입니다. 자, 7번 이제 늘 나오던 문제를 이제 수능하고 여기는 약간 비슷한데, 그 난이도가 이제 3점이라는 걸 여러분 놀랐을 거예요. 종래 4점으로 주던 걸.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아지겠다, 이런 이제 낌새를 여러분들이 챘을 겁니다. 자, 이 mx 더하기 2는 이와 같은 이제 기울기가 m인 직선이고 m이 양수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이 곡선은 이제 2분의 1의 x 빼기 1제곱 곱하기 앞에 3분의 1, 이렇게 우하향하는 감소함수의 그래프죠. 요 만나는 점이 a고, 그 다음에 직선 mx 더하기 2가 x축과 만나는 점, 요 절편이죠. x절편 b, 그 다음에 이제 y축과의 교점은 c. 그랬을 때 ab의 길이 대 ac의 길이가 2대 1이라면 상수 m은 얼마이겠는가?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우선 요 값이 지금 계산이 금방 나오죠. 여기가 2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선을 내립니다. 그러면 요것 대 요거의 비율이 정확하게 요것 대 요거의 비율이 됨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좌표 기하, 도형의 방정식, 그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지금 현재 2학년들은 이제 이걸 이제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학원에서 그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리마인드 시켜주겠지만, 이제 고등수학이 고득점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탄탄한 이제 기초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요것 대 요거의 비가 1대 2임을 감안하면 여기가 3분의 6이고 여기는 3분의 4로 이제 들어가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A의 좌표가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Y좌표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식에 대입을 하면 요 Y좌표가 3분의 4가 되게 하는 X좌표를 지수방정식을 통해서 풀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요 A의 이제 수선의 바로 점 A의 X좌표가 계산하면 쉽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3분의 4는 바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아주 쉽죠. 그러면 y 3분의 4, 그 다음에 이제 x가 마이너스 m 더하기, 그러므로 m의 값은 요 m에 관한 1차 방정식이죠. 3분의 4 더하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면은 쉽게 요 m이 이제 3분의 2라는 걸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요 식 mx 더하기 2에 요 자리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있는 값이 3분의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m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여기에서 2 빼기 3분의 4 이렇게 반대로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였죠. 그러면 이쪽은 좌변으로 이항시키고 3분의 4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m의 값은 얼마입니까? 3분의 2.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역시 수학 2에서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자, 함수 x가 특정한 상수 a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요 2차 함수고 a와 같거나 a보다 클 때는 요 1차 함수다. 이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뭐 아주 쉽죠.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충분 조건으로 연속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인 조건까지 함께 준 거고, 통상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굳이 객관식에서 요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로 풀 필요는 없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엄밀한 증명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도출한 도함수와 이쪽에서 도출한 도함수의 각각의 요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이 같음을 이용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값에 x 이퀄 a에서의 좌극하는 a제곱 빼기 2a고 우극하는 요 두 번째 식에 대입한 2a 더하기 b, 요게 만족이 되는 거고, 요게 첫 번째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맞아, 여기 이제 도함수가 2x 빼기 2인데 거기에 그 자리에 x 자리에 a를 대입하면 2a 빼기 2죠. 흔히 말하는 a에서의 좌미분 계수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냥 이제 기울기가 일정한 2로서 이렇게 되죠. 따라서 a부터 먼저 구해집니다. 2a가 4니까 a는 2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a의 제곱 빼기 2a는 여기는 4, 여기는 지워지고, 여기는 이제 계산으로 b는 마이너스 4.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원했으니까 최종 정답은 2 마이너스 4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뭐 2점과 3점의 난이도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9번부터 본격적으로 4점짜리 문항이 이제 등장하죠. 자, 다 많은 문제를 풀 시간이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각각의 문제에서 어느 지점을 포인트로 삼아서 공략해야 되는지 위주로 설명을 하고, 특히 이제 강조해서 설명해 드린 문항은 객관식의 끝에 있는 13번부터 15번까지 세 문항, 주관식의 끝에 있는 20번부터 22번까지 세 문항, 요걸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곡선, 자, 9번 문제는 로그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이 그래프를 이제 문제에서 제시했습니다. 자, 로그 2 마이너스 x, 이 전체의 절대값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다시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곡선은 y는 fx다. 이 곡선 y는 fx와 새로운 요 곡선이죠. y 콜 절대값 로그 2 마이너스 x 더하기 8, 이 세 점에서 만나고 세 교점의 x좌표의 합이 18일 때 k 값은 얼마이겠는가? 자, 요 문제는 우선 그 대칭 이동을 시켰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면 요걸 이제 금방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계산하면 이제 4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이제 4차 함수, 이제 수학 2에서 출제했습니다.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f의 값은 얼마인가? 자, 0에서 함수 값은 2고 f'4는 마이너스 24다. 자, 그런 다음에 부등식 x 곱하기 f'x가 0보다 크게 하는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범위란 1과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푼다면 어떤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냐면 f'x가 몇 차 함수이겠죠? 4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먼저 이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적당히 활용해서 그리면 여기가 x축일 때 지금 0보다 큰 부분이 되는 구간이 유일하게 1과 3 사이에 범위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죠. 여기가 1, 이렇게 3.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번은 만날 수밖에 없는 값이 바로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이런 형태가 바로 x 곱하기 f'x라는 4차 함수의 개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임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x는 이 식에서 여기는 중근인 거고, 왜냐면 여기 따를 게 나오면 이 부등식의 해집합이 이 구간 1, 3이 될 수가 없거든요. 즉 f'x는 자, 앞에 있는 최고차의 계수는 일단 음수일 텐데 그 a는 음수이어야 되죠. 왜냐면 x가 여기는 이제 양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중근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x를 여기서 하나 가져갔고 f'x에 속해 있는 x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f'x가 0이 되게 하는 요 값에서 얻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종래 푸는 문제 풀이하고 조금 다르게 최근에 두드러진 경향이죠. fx를 이제 너무 장황하게 놓는 거는 계산에 부담이 되니까 이 조건을 잘 활용해서 그 도함수의 구체적인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것을 부정적분을 취하면 이제 f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f'4의 값이 아까 이제 주어졌죠. 마이너스 24였더랬어요. 그럼
그 요 값을 이제 4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여기는 대입해서 계산하면 12a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24이므로 예상대로 음수인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f'x를 알았으니, 이제 최종적으로 fx는 f'x의 부정적 분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요 뒤에 적분 상수, 요 자리에 마련된 형태로 f0의 값이 2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수항 2가 되고, 나머지는 여기다 직접 대입한 마이너스 2고, 요거를 전개한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기죠. 요걸 다 부정적 분해서 얻을 수가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 x의 4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8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의 식이었습니다. 자, 물어본 문제는 f2의 값이니까 여기다가 2를 쏙 대입하면 최종 정답은 3분의 10이 되나요?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또 수학 1이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이좋게 수학 1, 그 다음에 수학 2, 그 다음에 수학 1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게 이제 그래프와 이제 수열을 융합한 문제를 이제 출제했네요. 직선 x equal n, 요 y축에 평행한 요 선이죠. 그 다음에 y는 x, 여기 n이 자연수니까 이쪽에 이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이제 나타나는 요 직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y는 x, 요 직선과의 만나는 점이 pn이고, 요거는 이제 2차 함수죠. 여기 x절편이 각각 0과 마이너스 3분의 1인 걸, 이제 요쪽은 이제 그릴 필요가 없죠. 요렇게 올라온 요 곡선이 만나는 점은 qn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 직선 x equal n이 x축과 만나는 점이 rn이고, 두 점분 pn, qn, 요 길이죠. 그 다음에 qn, rn, 요 길이죠. 요 길이 좀 작은 값을 an이라 하자. 그러면 요 수열의 한 10개의 수열의 합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요 부분이 정확하게 같게 되게 하는 위치를 찾으면 간단하게 얘기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는 자리가 2분의 x죠. 요 값이 똑같게 되는 거죠. 여기 x를 넣었을 때 요 높이가 x인데 그 반이 되게 하는 그 지점을 찾으면 어느 부분에서부터 요 길이가 더 작다가 요 길이가 더 커지게 되는지 그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식에서 먼저 써야 될 게 2분의 1의 x값, 요 값과 같게 되게 하는 2차 함수값, 그 식을 먼저 구하는 거죠. 요 방정식의 해부터 구하면 됩니다. 요 방정식을 풀었더니 이제 x는 0,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서로 약분해서 지우고 나면은 나머지 값은 10, 여기다 계산하면 이제 지우고 이쪽에 더입하면 10이 되니까 x가 10 빼기 여기 같게 되게 하는 값이 3분의 1이 되는 거죠. 3분의 1. 자, 그러면 9일 때까지는 n이 1일 때부터 9일 때까지는 여기가 9점 얼마니까 요게 더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의 1, 그냥 요 함수값이 바로 an의 값이죠. n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 때 맨 끝에 있는 마지막 그 항의 값은 따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 높이 이제 10이니까 10에서 여기다 대입한 요 값, 10에서 빼기 요 2차 함수값, 그러면 요게 더 작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다 계산한 결과죠. 그래서 10을 대입한 거니까 여기는 이제 10이 약분이 되고 2분의 1이고 여기다 들어가면 10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주어지게 되겠죠. 이가 3분의 1이었죠. 문제에서. 아까 계산했던 요 식이, 처음에 줬던 요 식이 3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헷갈렸는데 요 값은 3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에 요 뒤쪽에 있는 요 인수분 여기다 대입하면 요 계산의 최종 결과가 구체적으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정답을 이제 계산하면 간단하게 6분의 119가 나오게 됩니다. 6분의 이제 이것에 해당하는 선지가 5번이에요. 네, 5번 6분의 119가 최종 정답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도 이제 수학 2가 나왔죠. 자, fx가 x가 2 이하일 때는 이와 같은 2차 함수고, 2보다 클 때는 1차 또는 상수 함수인 ax 더하기 b다. 자, 이 함수에 대해서 f알파와
x가 알파보다 크면서 알파에 다가갈 때 요 극한의 결과가 합이 4가 되게 하는 실수 알파의 개수가 4고 이 네 실수 알파들 4개의 합이 8이다. 이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값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면 a 더하기 b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7이라는 걸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죠. 자, 이제 13번부터 정말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어요. 벌써 보기에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게 긴데, 자, 이 그림이 이제 배열이 좀 안 맞지만, 여기 적당히 제가 이제 빈칸에 만들어 놓고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시간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소모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커다란 원이 있고, 이 원은 이제 C1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의 내부에 있는 이제 작은 원, 그 원은 이제 C2예요. 그 원의 중심을 이제 여기 잡았죠? O2라고 합니다. 이 원의 중심은 O1이겠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여러분들 다 풀어봤겠지만, 이 바깥에 있는 원, 이제 원 C1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데, 그 R의 값이 3보다 커요. 자, 그래서 이 적당한 요 위치에 잡은 고 A하고 요 O2를 연결한 요 선이 쭉 가다가 다른 한 점에서 만나죠. 밖에 있는 커다란 원 C1과 그 만나는 요 교점을 B라고 한다. 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작은 원, 그 작은 원은 반지름의 길이를 이제 구체적으로 줬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입니다. 네. 원 C2의 반지름의 길이는 1로 문제에서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은 원 C2 위에 움직이는 점, 그 점 C에 대해서 C가 그 A와 연결이 되어서, 이제 C가 여기 있겠고, 자, A와 C를 쭉 이으면 이제 직선이 나오죠. 그러면 요 연장선이 다시 요 바깥에 이제 커다란 원과 만나는 점, 요게 D다. 자, 이 문제 파악도 벌써 만만치가 않은데, 자, 그래서 이 빈칸에 이제 채워지는 문제를 객관식에 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앞부분에. 그러니까 13번, 14번, 15번 계속 이제 문제 푸는데 한 5분 이상 이제 까먹게 되는 그런 좀 복잡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그림에서 이 현의 길이죠. BD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 자, BD의 길이가 이제 문제의 본론이죠. BD가 최대가 될 때. 그러니까 BD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이 전체 해설에서 쭉 써놓긴 했습니다. 그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매점 A, B, C, D를 정한다. 자, 여기는 A고, 그 다음에 여기 B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원 위에 있는 점 C, 그 다음에 만나는 점 D. 요 A, B, C, D를 정할 때, 이제 커다란 원의 중심 O1, 그 다음에 이 작은 원이 있는 요 C, O1, C의 제곱을 요 커다란 원의 반지름의 길이 R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이제 문제의 결론은 요 길이가, 요 BD가 최대가 됐을 때 요 O1C의 값이 제곱이 얼마이겠는가 그 얘기죠. 그래서 요 앞뒤의 그 논리를 전개를 잘 따라가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우선 자, 요 첫 번째 이제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인 법칙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우선 삼각형 A, D, B를 보자 이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 A점 그 다음에 D점 B는 전체 커다란 원 C1 위에 있는 점이니까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C1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에요. 그러면 가에 들어갈 식은 2R이 되는 거죠. 사인 법칙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요 이론은 요 각이 이제 A예요. 사인 A분의 이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BD, 이 분수의 값이 이 외접원인 C1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 2R이다. 그러므로 이제 BD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 sin A가 요거는 이제 주어진 일정한 상수니까 이 R은 움직이지 않고 BD가 커지면 이 2R이 똑같이 이제 얻어지기 위해서는 sin A도 계속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각이 이제 딱 봐도 예각인데 이게 이제 최소한 벗어나기 직전까지 이제 퍼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여기가 B 스타라고 합시다. 요 지점에 있게 될 때, 즉 C는 바로 요 A, B에 접하는 점에 위치해 있을 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직각삼각형이 나와지죠. 왜냐하면 이 접선과 이 작은 원이 이제 이루는 요각이
직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A,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이 C, C 스타, C, O2에 대하여 sin A라는 거죠.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그대로 얻으면 됩니다. 요 빗변이 AO2죠. AO2분의 여기가 높이가 이제 E1의 반지름의 길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AO2분의 1이다. 즉, 이제 가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sin A가 요 AO2분의 1, 양변에 sin A를 곱한 거죠. 요 가에는 똑같은 식이죠. 2R이고. 즉, BD는 우선 2R이 포함된 요 AO2의 식으로 얻어줬고, 여기 첫 번째 단계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자, 이거는 이거대로 정해졌지만, 이중으로 이제 극대화시키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딱 스칠 때 가장 크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요 C와 요 A의 상대적인 위치를 또 더 키우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중학교 기하의 기초.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탄탄한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게 풀어냈을 겁니다. 자, 이 삼각형을 잘 바라다 보세요. 지금 요지요진 삼각형에서 이거를 본다는 거죠. O1과 여기 A와 그 다음에 이제 C 이렇게 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생각이 요 A는 원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요 C가 여기 접하는 요 지점일 때 요렇게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긴 일단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삼각형이 성립이 될 조건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됩니다. 그죠? 네. 삼각형 A, O1, C 스타에서 이게 이제 가장 긴 변이라 하더라도 이 변의 길이와 그렇죠. O1, C 그 다음에 A 요 길이. 그러니까 이제 요 길이를 이제 쓰는 것보다 여기서는 이 주어진 핵심 조건이 이 두 원의 중심의 길이가 2라고 문제에서 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써야 되죠. 그래서 A, O1, O2, O1, O2C 요게 A죠. 요 삼각형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AO2하고 여기 AO2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요 분모에 있는 요 값이 그 어느 범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O1, O2A에서 O1, O2 더하기 AO2 요 길이 O1, O2 요건 이제 2죠. 요 값이 무조건 요거보다는 크거나 이게 일직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 위치로 가면 이직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삼각형이 꼭 되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가는 이 경로의 합이 이렇게 쭉 다이렉트로 하는 이 경로보다 짧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거나 같다. 이제 같을 때는 이제 일직선이 있는 거죠. A, O2, O1 일직선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은 이제 반지름의 길이 R 아닙니까? 그죠? 이제 R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은 자, 요 값이 BD가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이렇게 스치고 접할 때 이 BD가 일단 최대가 되는 필요 조건이지만 아직은 그걸로는 BD의 최대 값의 조건을 다 못 찾아냈다는 거죠. 즉 AO2의 길이가 최소값이 얼마다? R 빼기 이건 문제에서 2라고 줬죠? 요거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모가 가장 작을 때 이 분수식의 전체 값은 최대가 되고 그때 BD가 최대가 되는 조건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빈값 나에 들어갈 식이 되는 거죠. 자, 직선 AD가 요 그림에서 1C2와 C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요 A, O2가 마저 최소가 될 때는 A와 O2와 요 원이 일직선에 있는 상황이죠. 그때라야 BD는 최대이다. 따라서 AO2의 최소값은 그럼 나에 들어갈 식은 뭐가 될까요? 여기가 분모가 최소일 때가 분자가 최소가 되죠. 그러니까 R 빼기 2분의 아까 숨어 있었던 요 2R. 그러니까 나에 들어가는 요 분수식은 최종적으로 얻어진 게 R 빼기 2분의 2R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BD가 최대일 때 상황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에다가 심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모두가 풀 수가 있죠. 자, 요 그림을 이제 완성했으니까 요 상황을 약간 수정해서 마무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의 상황이 지금 이 녀석이 이제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요 안쪽에 있는 요 원이 요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위치가 요렇게 접하게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5원이 일직선이 되는 상태가 바로 요 BD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지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각은 그렇죠. 90도가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과 여기 또 접하게 되니까 여기 이제 수직이 되고, 자, 이 각은 A가 되죠. A. 그럼 이 각은 이제 90도 100A인데 이쪽 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평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90도 더하기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상황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바로 요 O1C, 여기가 C가 접점이었잖아요. 물어본 형태가 C와 여기 커다란 원의 중심 O1, O1C 요 상황일 때, 요 그림일 때가 BD가 최대일 때 그림인데, 그때 O1C의 제곱이 얼마냐? 자,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그러면 요 O1C의 제곱, 그거는 X라고 합니다. X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따라서, 자, 요 길이 아까 2였죠. 그 다음에 요 길이, 요건 이제 1이죠. 빼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코사인, 자, 요 마주보고 있는 요 대각에 대한 코사인 값. 그러니까 90도 더하기 A. 근데 이거 이제 여각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죠? 마이너스 사인 A죠. 그러니까 앞에 더하기로 바뀌고 이렇게 되죠. 자, 사인 A가 아까 우리에서 봤던 것처럼 그 값이 얼마였죠? 사인 A라는 값이 R 빼기 2분의 4잖아요. 그죠? 사인 A가. 여기 사인 A가. 여기가 R 빼기 2잖아요. 이렇게 일직선이 있을 때는. 여기가 R 빼기 2고.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이제 1이 되고. 그러니까 사인 A가 여기 있는 요 예각이 A니까. 그럼 이제 대입하면 여기는 4고, 여기는 사인 A가 R 빼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O1C의 제곱이 바로 요 식이 됐고, 여기가 다에 들어갈 식입니다. 5 더하기 R 빼기 2분의 4. 이제 문과생들이 이제 특히 이런 문제에 좀 약했을 거예요. 이제 분수식을 잘 안 보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수능보다는 객관식 문제가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이런 조심스러운 조짐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는 식은 다 알았으니까 F4, 아까 구한 식에 4 대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 들어가는 그 식, 그 G식에 5 대입하고, 마지막 다에 있는 요 분수식, 여기에 6을 대입해서 여기는 이제 H6 이렇게. 요걸 최종 계산하는 일만 남았죠. 그러면 이제 아주 반갑게 144 요 값을 찾을 수 있고, 이제 선지에서는 4번이 144였죠. 자, 최종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이 이제 끝났고, 14번은 이제 도로 수학 2 문제를 이제 냈습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고, 새로운 함수 gx를 구간별로 x가 1보다 작을 때는 단순한 2차 함수 fx, x가 1 이상일 때는 이렇게 약간 2차 함수를 변형한 이 함수로 줬다. 자, 그래서 함수 g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뭐 이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간만 이제 충분하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함수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건 아주 쉽죠. 직접 대입해보면 이 fx가 뭐인지 상관없이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f1 빼기 f1이니까 그저 f1인 거고, 이거는 그냥 1에서의 극한은, 왜냐면 연속함수는 일반적으로 모두 이제 다항함수는 연속이니까 이게 같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쉽게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G1이 여기서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조건은 G1이 바로 F1인 걸 금방 알 수 있고, 다음 그 명제를 이제 증명할 때 이제 쓰이게 될 겁니다, 이게. 자, 기억은 옳은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면,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분명히 이제 0에서의 우극한이지만, 이게 이제 우측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암시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이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직접을 대입했을 때, 요 값이 어쨌든 G-1의 2배가 6이 돼야 되므로 G-1이 얼마? 3이 나는 걸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값이
G 마이너스 1 플러스 H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인데 6을 3 두 개로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살짝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은 값이 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H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H니까 이렇게 쓰고, 자, 이거 리미트 H가 0 플러스인데, 자, 이게 마이너스 1에서의 우미분계수죠. 그러면 아까 그 미분 불능이 의심이 되는 그 1과는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분명히 G 프라임 마이너스 1 값으로 이거는 존재하는 상수입니다. 그런데 이쪽 괄호 안에 마이너스 H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여기서 어떻게 바꿀까요? 여기 있는 H를 마이너스 H로 살짝 둔갑시켜서 이렇게 빼기로 바꾸면 똑같은 식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마이너스 1에서 G 마이너스 1인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H의 경우는 0 마이너스로 다 갈 테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점에서의 좌미분 계수지만 Gx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미분 가능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미분 계수나 우미분 계수가 다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값은 똑같은 미분 계수 상수 값을 뺀 겁니다. 그냥 이것을 해석하면 이 문제는 쉬워요. 그러니까 그 값이 A인데 그 0이라는 거죠. 아, 여기 문제되는 A가 그 상수가 0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즉 G0이 1이냐 이 명제를 던진 겁니다. 자, 그러면 G1은 1이고 그럼 G1이라는 게 아까 F1과 같았죠. 첫 번째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G1은 F1이고 1이죠. 그 다음에 요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는 그 필요 조건에 따라서 G 마이너스 1은 3이 돼야 되는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이차함수 값이잖아요. G가 F-1이 3이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 되고 그러면 fx의 최고차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이 1차 함수는 우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둔다. fx를 최고차의 계수는 1이고 x제곱 a-x 더하기 b- 이렇게 둔 다음에 f1 값은 1, f-1은 3. 그래서 a-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면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자, 이 두 부분. 자, 이게 변변 더하면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계산. 요걸 이제 먼저 한 번 더 정리합니다. a 더하기 다시 b 다시는 0일 테고 마이너스 a 다시 b 다시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했더니 그 a의 값은 이제 그 b의 값은 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b의 값은 1이 되고 a 다시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fx임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G0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0의 값이죠. 그래서 F0이 G0인데 0, 0, 그러니까 1이죠. 그러니까 니은도 옳은 명제입니다. 자, 디귿은 자, 이게 빼기 6인데 이게 0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죠. 이게 미분이 안 되는 바로 그 자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그 구간의 경계점, 즉 b가 얼마일 때? 1이었을 때죠. 1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형태가 대략 이렇게 됐다가 이 자리에서 요렇게, 여기 연속이긴 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렇게 접어 올려진 거죠. 이쪽으로 내려오고 여기만큼 접어 올려준 거니까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1인데 여기서 b가 1인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은 우선 계산할 때 F'1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2차 함수를 탈 때 여기가 음수이어야 이 뒷자리가 좌극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고 여기는 이쪽에 이제 접어져 올라간 거니까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따로 계산하면 2 이렇게 그래서 4가 되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계산했더니 요 값이 4라고 하면은 즉 F'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제 별개의 함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F'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말은 문제가 이제 G4가 1이 된다는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쓴 것처럼 처음에 그 식에서 G4의 값은 이 조건에 맞게 쓰면 2F1 빼기 Fx 자리에 4를 대입한 거죠. 요걸 이제 계산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6 빼기 6이 되어서 이건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1이라는 건 틀린 거죠. 따라서 이제 옳은 명제는 이제 앞에 두 개뿐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는 다시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제 수학 1로 돌아왔어요. 자, 이 함수 문제를 잘 보세요. 우선 요 fx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조건을 잘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우선 10 이하의 자연수다, ab가. 그러면 요 식에서 잘 보세요. 요 부분이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될 수도 있죠. 자, 만약에 a 빼기 2, b 빼기 2가 0이라면, 이게 0일 때. 그렇다라면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단순한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접어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주기가 원래 코사인의 주기 2파이의 반이 되는 여기까지가 파이가 주기가 되죠.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가 된다는 말은 자, 원래 여기의 식이 얼마가 된다는 거죠?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2분의 b 요 녀석 절대값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요게 첫 번째 상황이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 그 코사인 함수가 그저 단순한 코사인 1x가 되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b가 2가 된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이제 b가 2가 되고 b가 2가 되는 이만큼 자동으로 이게 0이 되는 게 만족이 되죠. 그러면 b가 2인 상황일 때는 첫 번째 상황, 이 주어진 fx는 뒤쪽에 상수항 부분이 이제 없어진 단순한 요런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함수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알겠지만 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과 요 2분의 파이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고 이게 접어 올려준 요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칸. 여기까지가 2파이가 되죠. 요 자리를 쓱 지나가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교점을 가지게 되니까 2a 빼기 1이 될 수 있는 건 요 진폭의 범위. 여기가 코사인이 1일 때 최대죠. 그러니까 2a인데 이제 2a는 당연히 이제 양수죠. 자연수니까. 그 2a 빼기 1이 당연히 0보다 크고 2a보다 작으니까 요 이제 수평선이 항상 4개의 교점을 이제 만들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A가 모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B는 딱 2라야 되고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총 10가지가 되는 거죠. 이때 10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여기 약간 변화된 모습이었을 때 상황이죠. 두 번째 상황은 0이 아닌 경우. 자, 0이 아니게 되면은 이 그림이 자, 이게 원래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걸 이게 위쪽으로는 아래쪽으로든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x축에 더 접어졌을 때 이 대칭성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기가 원칙적으로 그냥 절대값과 상관없이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녀석의 주기가 요 파이가 되게 한다란 말은 여기 앞에 있는 요 개수가 2배로 부풀려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때 주기가 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b는 4이어야 된다. 자, 우선 여기가 4니까 여기 a가 이제 2가 되는 경우를 이제 0이 되지 않게 해줘야 되니까 b가 4일 때 a가 2인 경우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 조건. 그러니까 순서상을 만들 때 b가 딱 4가 되는 상황. 아까는 b가 2가 되는 상황에서 a는 1부터 10까지 모두 다 됐지만 a가 2만 안 되면 되니까. 그러면 요때 요 그림은 자, 직접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그 가장 컸을 때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값에서 자, 여기가 1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
2A 빼기 1이 되겠죠? 네. 여기에 값을 대입하면 여기가 4니까 그러니까 2A고 여기에서 계산을 해주면 요분이 0이 아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장 큰 값, 요 사이에 가장 작았을 때 값은 저기가 마이너스 2A가 될 때죠.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값을 정리를 해보면 아까 여기에 B가 4인 경우를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4 빼기 4A가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절대값을 씌워서 그러니까 접어주기 전에 요 상황이 요렇게 되는 상황이 요 진폭을 이제 만들어 봤을 때 여기 있는 요 값이 4 빼기 4A예요. 4 빼기 4A. 근데 한편 실제 요 값을 대입했을 때 요건 이제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면 이게 접어 올려줬을 때 접어 올리기 전의 모습은 1 빼기 2A가 되는 요 상황이 여기 지나가게만 하면 실제로 1 빼기 2A가 그럼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1 빼기 2A가 항상 4 빼기 4A보다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요 네 점은 둘 다 음수인데 얘가 동시에 요렇게 꺾어서 접어 올려주는 거죠. 그럼 요게 그대로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나는 교점이 모두 4개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2가 되지 않는 모든 상황은 다 되죠. 그러면 이때는 A는 2가 아닌 9개. 그러니까 요 순서상의 개수가 B가 4일 때 A는 1, 그 다음에 2는 건너뛰고 3, 4, 그 다음에 쭉 10까지니까 9개니까 아까 첫 번째 상황에서 10개, 두 번째 이게 0이 아닌 상황에서 9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이렇게 되게 하는 순서상의 개수는 모두 19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객관식에 이제 가장 어려웠던 세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은 16번은 뭐 아주 평이한 계산 문제죠. 자, 수학 1에서 출제했습니다. 이거 이제 계산하면 그냥 로그의 성질을 활용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제 8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7번은 이제 수학 2에서 냈죠. 이제 미분에 활용해서 출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1F1에서의 접선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접점의 좌표는 1, A 더하기 2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이제 그 점을 이제 계산해서 F'의 값은 9X의 제곱 빼기 1이고, 거기서 1을 대입했을 때 F'의 값은 8인데, 자, F'이 8이 된다는 걸 이제 활용하면 최종적으로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 A는 6이 되죠. 18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뭐, 이제 정적분에 활용해서 가장 보편적인 문제죠. 자, 요 3차 함수와 3x 더하기 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냥 계산하면 적분 구하는 0에서 2까지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위쪽 부분에 있는 3x 더하기 6에서 아래쪽 부분에 있는 요 곡선 그 x의 세제곱 더하기 2x를 빼서 적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이제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도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열에 관한 문제죠. 수열에 대한 이제 규칙을 몇 가지 정보를 주고 귀납적으로 추측하는 문제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이고, 자, 항해 번호가 2배로 될 때 그 항해 번호의 절반에 대한 값의 2배가 되는 성질을 띠고 있고, 자, 홀수 번째 항 2an 더하기 1은 3an이다. 이걸 만족한다. 자, a7 더하기 ak가 73이 되게 하는 ak 값을 모조리 구하라. 그러니까 그 k가 딱 하나 있는데 그 k 값이 얼마냐 이거죠. a1이 1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알아냈으니만큼 A1이 1이다 해서 세포 분열하듯이 군데군데 쭉쭉 써주면 됩니다. A2는 조건에서 앞에 있는 항의 2배죠.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이제 3은 두 번째 조건에서 A1에 3을 곱한 거죠. 이게 3이죠. 이렇게 다시 이제 수용도처럼 이제 쭉 계속 확산돼서 추가로 얻어 나가죠. A4를 여기서 얻을 수 있죠.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것에 2배니까 4고, A5는 여기에 3배니까 6이 되고, 이제 A3에서부터 또 얻을 수 있어요. 그럼 A6은 여섯 번째 항은 여기 2배니까 이제 6이 되고, A7도 여기서 또 얻을 수 있죠. 여기 있는 값에 3배니까 이제 9가 되고. 자, 그래서 A8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A8. 자, A8은 자, 여기 앞에 이제 요 단계에서 2배니까 8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9란 얼마냐면 1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7이 여기서 이제 9가 되죠. 그러면 여기 A7의 값은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럼 거꾸로 이제 이 항해 번호 알아내는 문제죠. 23에 대비해서는 여긴 6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2의 배수 64가 K번째 등장하는데, 그게 몇 번째냐? 그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패턴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는 2의 0제곱이고, 여기 항해 번호가 하나 뺀 것만큼 2의 1제곱이고, 여기는 항해 번호가 그대로 이제 이어지면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예. 간단합니다. 그죠? 이 패턴을 찾아내는 관찰형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평소에 푼 대로 우리 학원에서 많이 풀려준 문제죠. 이게 풀면, 이게 항해 번호가 계속 똑같게 나가게 되는 거죠. 요, 계속 이 두 배로 되니까. 즉, 64가 나오게 하는 그 값은 64번째 항이다. 이거죠. 즉, 요 K가 64일 수밖에 없다. 알았죠? 네,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은 이제 모처럼 미분과 적분에서 이제 약간 물리학과 관계된 물체의 운동, 어떤 점의 운동과 이제 위치의 변화에 관한 문제를 줬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절대값이 붙어 있는,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죠? A가 양수라는 거, 그 다음에 B는 4보다 크다라는 거. 자, 이 꺾여지는 이 V자 모형의 요 속도 함수가 있다. 0에서부터 K까지 움직일 거리는 S고, K까지의 점의 위치 변화량, 이게 변이죠. 그거는 XK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요 그림도 친절하게 얻어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요 값은 막바로 대입하면 얘가 4가 되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값은 이제 계산해보면 간단하게 여기가 요 넓이의 2배가 요 두 개의 값의 최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SK 빼기 XK가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동 거리는 그대로 방향을 무시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 적분의 넓이가 4가 돼야 돼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그래야 이쪽으로 4만큼 가고 이건 반대쪽으로 사니까 4 더하기 4 돼서 최대가 8이 되는 거고 3 이상일 때는 계속 8이다. 그러니까 그 격체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 속도의 방향이 양으로 돌아서는 요 지점, 이 지점이 바로 T값이 3일 때부터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게 대칭성을 이용하면 여기가 3이고 이거 1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계산을 쉽게 알 수 있죠. 자, 요 값은 이제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야 이 역삼각형의 넓이가 4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1에서 6까지의 P의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적분을 하는 거죠. 0에서 6이 요 4보다 큰 오른쪽에 있죠. 요렇게 해야 되는 거죠. 0에서 6까지. 자, 요 속도 함수식을 적분해서 계산하면 되는 건데, 정적분은 넓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절대값을 취하지 않는 부분의 넓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이제 2고, 이 부분의 넓이는 이제 깎아주는 거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고, 이 부분은 이제 계산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제 3으로 늘어났고, 요 이제 올라가는 요 폭이 이제 이게 4라는 걸 활용하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4잖아요. 요 12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3 곱하기 10이니까 36인데, 여기 이제 2분의 1을 곱하면 여기는 18이고, 이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2,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갔을 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방향을 이제 속도의 부호가 양수일 때 18. 요걸 계산하면 답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최종 정답은 요게 이제 계산한 결과. 그래서 이게 1에서부터였죠. 제가 0에서부터 착각했죠. 1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더 넓은 넓이에서 여기 음의 정적분의 값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위치의 변화량은 이제 1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4.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문제는 이제 등차 수열을 오랜만에 냈습니다. 사실은 뭐, 요 문제를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조건 하나를 잘 이제 여러분들이 음미하면, 이게 이제 자연수의 분할의 가지수 문제라는 이제 경우의 수와 묘하게 접목되어 있는 문제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요 식의 값이 우선은 계산을 했더니 A6하고 A7하고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건 일정하죠.
그러면 AL은 어떻게 되고 AM은 어떻게 되는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공식에 넣어서 요 주어진 날을 여러분들이 이제 변형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AL 더하기 AM이 1이 된다라고 했어요. 네. 자, 이 조건, 그 AL은 A6에서 얼마만큼? 공차? 근데 공차는 지금 모르니까 D죠. 그 다음에 AM도 A6에서 얼마만큼? 공차. 그 이제 모르니까 D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똑같이 연립해서 풀면 간단하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냥 이제 풀이는 여러 가지만 등차수에는 어디를 잘라도 등간격이라는 성질은 이제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바로 빼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L 빼기 6이죠. 곱하기 공차 D. 여기서 빼면 항해 번호 M 빼기 7 곱하기 공차 D. 여기서 빼면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이 식을 정리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L 더하기 M 빼기 13 하고 D. 요 식이 얻어지고 여기 2분의 3이 되는.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어쨌든 그 자연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하는 L과 M이 같지 않고, 그죠? 네. 이게 6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얼마이냐, 이제 계산했더니, 이게 12일 때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6일 때까지는 똑같이 6과 6이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항해 번호가 두 개 합이 어떤 일정한 상수가 되는데, 그 상수가 14일 때 됩니다. 즉, 14가 L과 M의 합이 되는 그 순서상이 서로 다른 LM의 값이 6개가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면 L이 1, 그럼 여기는 1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M은 지금 M이 더 크다고 그랬죠? 여기서 하나씩 줄어들고, 여기는 하나씩 커지고, 여기는 줄어들고, 여기는 4, 여기 줄어들고, 여기는 5, 그 다음에 여기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6. 이제 여기가 12여서는 안 됐죠. 이게 똑같게 되니까. 여기는 8. 그 다음에 7일 때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6개밖에 없고, 나머지 15는 이거보다 많아질 테고, 그래서 요 개수가 6이라는 결정적인 힌트로부터, 자, 이 문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물어보는 것은, 요 값의 합이, 이제, 그러니까 L 더하기 M이 이제 이게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A1 더하기 A13, 요것도 AL 더하기 AM이 되는 거고, 요게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조리 A1 더하기 A13, 요것도 1이고, A2 더하기 A12, 요것도 1이고, 그러니까 요 1이 되는 요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오는 거죠. 그럼 남는 것 A7. 왜냐면 물어보는 거 A7을 여기서 빼먹었고, A14, 요거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요 S의 값은 A1부터 쭉 A14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이거를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고 여기 있는 6개, 요 12개짜리 합은 전체적으로 2개씩 합하여져서 6이 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값이 이제 분수니까 이제 ES의 값을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최종적인 정답은 계산한 S의 값은 2분의 35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S는 35가 되는 거죠. 자, 그것도 뭐, 이거 주관식은 오히려 앞에 객관식에서 원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오히려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문항에 이제 대비를 장식하는 마지막 22번은 역시 이제 늘 내듯이 수학 2에서 출제했습니다. 이제 최고차의 계수가 정수라고 했고요. 3차 함수 fx고 f1은 1이고 f'1은 0이다. 자, 그런 이제 힌트를 줬죠. 그 사실은 이 문제의 그림이 되게 단순하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x는 fx 더하기 fx 빼기 1이고, 자, 절대값이죠. 그러면 이 함수 fx는 총 몇 개인가? 아주 쉽죠. 함수 fx와 함수 gx의 그래프의 모든 교점의 x 좌표합은 3이더라 이거죠. 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요 정적분의 값은 n보다는 항상 크고 n 더하기 16보다는 작다.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주어진 gx의 값을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 합이 3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요 힌트를 봅시다. f1이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으로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됨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0에서 n까지를 이제 자리 잡는 거니까 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최종적인 그림의 모습은
gx가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0에서 1까지는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볼록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 16이 되는데 여기가 딱 들어가는 건 16이 되니까 그거보다 약간 작을 때까지만 카운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여기 있는 계산의 결과가 요 값이 딱 16이 되게 하는 요 값을 찾았더니 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값은 그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1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여기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fx의 개수는 11개라는 걸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이제 특징은 골고루 어려웠고 특히 객관식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잘 했으면 점수는 꽤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수학이야말로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앞에 국어 영어에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2023학년도 사관학교 1차 수학 공통과목에 관한 개략적인 진단을 모두 마쳤습니다.